네, 안녕하세요. 예. 수학을 담당하게 될 김종혁입니다. 앞으로 3년 동안 여러분의 수학 성적을 쑥쑥 올려주는 그런 수학 도우미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쑥쑥. 네네. 예. 자기소개하셨나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또 부탁드려도 될까요? 다시 할까요? 예. 아니, 그거 말고. 예, 저는. 자기의 장점이라든가 그런 거. 저는 이전에 이제 대학교 때 그런 이제 알바, 과외 알바 이런 거 이제 제외하고 예. 전문적으로 이제 수학만 지금 이제 한 20년 가까이 수업을 했고요. 예. 그래서 못하는 학생부터 또 최고 잘하는 학생까지 그 눈높이에 맞춰서 조목조목 수업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수준별 학습이 가능하다. 네네네. 수학은 또 수포자라고 불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친구들도 꽤 많고 또 잘하는 학생들도 꽤 많고. 그렇죠. 예, 그런 상태에서 수준별 학습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거를 콕 집어서. 네네. 콕. 예예. 쑥쑥. 예. 두 마디로 표현하면 콕 쑥쑥. 예. 그래서 일단은 이제 수업에서는 이제 평이한 이제 중간 수준으로 이제 수업을 할 거고요. 이제 별도 이제 교재로 해가지고 그 프린트물로 해서 잘하는 학생들은 더 이제 어려운 이제 최고 단계 그런 문제까지 이렇게 더 프린트물로 줄 거고요. 그게 김종혁 선생님 인기의 비결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죠. 콕 쑥쑥. 네네네. 자, 첫 번째 이슈 수학 선생님과 함께 수학에 관한 첫 번째 이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혁 선생의 수학 이슈 탑 5 시작합니다. 첫 번째 이슈. 네. 수학은 왜 잘해야 하는가? 다음 중 어느 것이 더 이득일까? 어떤 의미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네, 우리가 보통 이제 수학 같은 경우는 물론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수학 등급 그런 걸 1등급, 2등급, 3등급을 맞기 위해서 수학 공부를 하기도 하지만 일상생활에서도 우리가 이 수학을 적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이제 민감한 부분이 우리의 어떤 이제 나중에 성인이 되면 수입과 관련된 부분인데 우리가 이제 20일간의 알바를 할 수 있는 그런 일정이 있다고 했을 때 어떤 이제 사장님이 1번 조건과 2번 조건을 제안을 했어요. 첫 번째 조건이 매일 10만 원씩 20일 동안. 20일 동안 일당을 받는 경우. 그런 경우가. 첫날은 10원을 받지만. 네. 10원? 하루 일당 10원이면 법에 문제가 되는 거 아닐까요? 여하튼 간에 가정을 하지만 다음 날은 2배씩 받는 경우 20일 동안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첫날은 10원. 그다음에 이제 곱하기 2식에서 그다음에 20원. 3일 차에는 40원, 80원, 160원 이런 식으로 2배씩 받게 되는 거죠. 제 스타일은 1번 같아요. 그렇죠. 딱 얼핏 봤을 때는 그렇죠. 근데 이제 1번 같은 경우에는 저 이제 총액을 그냥 더해버리면 200만 원이 이제 총 수입이 되겠죠. 맞습니다. 20일 동안 일해서. 근데 이제 2번 같은 경우에는 꼴랑 10원짜리 우리 또 이렇게 신경도 안 쓰잖아요. 10원. 그렇죠. 하지만 이제 10원, 20원 해서 나중에 이걸 이제 2배씩 해서 이걸 20일을 다 더하게 되면요. 250만 원, 아니구나. 이제 한 1000만 원 가까이 돼요. 1000만 진짜요? 원.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이제 2에 10 곱하기 이제 2에 19제곱이 되기 때문에 그게 거의 이제 한 500만 원 좀 넘게 되고요. 근데 이전에 시꿀치까지 다 누적을 해주면 1000만 원이 넘는 그런 금액이 되는 거죠. 마지막 금액이 500만 원. 마지막 20일차 하루만 해도요. 완전 다르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지금 고1 때는 아니지만 이제 고2 때 이제 수열이란 단원에서 이제 등비 수열의 합공식 이런 걸 이용해주면 2번의 경우가 훨씬 더 1번보다는 5배나 우리가 총 수입을 더 얻을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저희가 수학 보통 수능 수학 얘기하면은 좋은 대학 혹은 대학 최저를 맞추는 조건. 그러니까 수학에서 어떻게 맞느냐가 결국은 최저를 맞추느냐, 영시에서 좋은 대학 가느냐. 요 분기점이라 그래야 될까요? 그런 수 과목인데 우리 수학 선생님은 거기다 더불어 이들이 인생을 잘 살려면 그렇죠. 그런 얘기네요. 수학은 왜 잘해야 하는가? 대학뿐만이 아니라 니들 인생에 가장 필요한 부분이 그런 계산적인 영역이다. 그런 말씀이셨던. 그렇죠. 아주 좋은 말씀이셨네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한 지혜로서의 수학. 두 번째 이슈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 수능에서 수학의 현주소를 찾아서. 일단 이제 수학 같은 경우 이제 100분 동안 총 30문제를 풀게 되는데요. 그중에 이제 2점 문항 같은 경우 이제 3문제. 그래서 총 6점. 그리고 이제 3점짜리는 총 13문제 해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13문제니까 잠깐만요. 헷갈리네요. 예. 3점짜리는 14문제. 14문제. 해가지고 총 42점. 그래서 2점하고 3점짜리를 우리가 다 맞게 되면 48점이 돼요. 48점. 근데 반타작이네요. 예. 근데 4점짜리는 13문제밖에 안 되지만 52점이나 되죠. 52점. 예. 4, 32, 4, 1, 4. 막 그러네요. 네네네. 예, 그렇습니다. 그럼 주관식과 객관식으로 나눠져 있고 예. 이제 문제마다 난이도가 다르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보통은 객관식은 이제 21번까지 있는데 보통은 이제 20번하고 21번이 이제 킬러 문항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요즘은 좀 추세가 좀 바뀌어서 이제 17번 같은데 킬러 문항이 들어가기도 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주관식 같은 경우는 또 이제 29번하고 30번 그렇게 한 4문제 정도가 거의 킬러 문항이죠.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네. 수학의 형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100분 동안 시험 보고요. 네. 30문제를 시험 봅니다. 네. 1, 2, 3번 난이도가 다르고 4점짜리가 반이다. 52점이다.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자, 세 번째 이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수학의 원점수 등급 컷 2021 학년도였죠. 예. 2021 학년도 원점수 등급 컷. 요게 수리 가형 92, 84, 77. 1등급이 92. 네. 2등급이 84. 3등급이 77. 그렇죠. 나형은 이제 인문계 혹은 자연계 학생들도 보는 경우가 있지만 네. 저런 점수가 있었다. 자, 저 점수랑 이전에 아까 말씀하셨던 두 번째 이슈. 2점, 3점, 4점짜리 문제랑 그랑 어떤 관계가 있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예, 일단 우리가 이제 77점부터 이제 살짝 분석을 해보면요. 이제 77점 같은 경우 이제 3등급인데, 뭐 가령 이제 뭐 경북대 같은 경우 이제 합이 뭐 9, 뭐 이렇게 봤을 때 수학이 이제 3을 찍어준다고 한다면 77점만 넘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2점하고 3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뭐 교과서 수준, 뭐 내신 수준 그 정도 유형만 풀어도 우리가 맞을 수 있는 점수예요. 그러면 이제 그게 일단 이제 48점이고 거기에 우리가 이제 한 30점 정도를 더 득점을 해줘야 되잖아요. 30점을 그러면 4점짜리로 치자면 그렇죠. 4, 7에 28, 4, 8에 32. 반타작 이상을 해야 되나요? 그렇죠. 반 정도, 반에서 이제 하나 더. 그렇게 될 거예요. 2, 3점짜리는 틀리면 안 되고. 2, 3점짜리는 절대 틀리면 안 되죠. 반타작 4점짜리. 네네. 결국은 4점짜리가 실력. 네. 고래야 3등급부터 시작을 한다. 네네네. 그 말씀이시군요. 네. 그리고 84점 같은 경우에는 얼핏 보면 16점이네요. 그렇죠. 킬러 문항 4개. 4개. 거죠. 킬러 문항이 보통 몇 문제나 나올까요? 보통은 한 이제 4문제 정도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때가 이제 만약에 이제 수학에서 우리가 이제 변별력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그걸 이제 불수학으로 내게 되면 그때는 이제 한 5문제까지도 나올 수는 있죠. 근데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면 낮아지겠죠. 뭐 4점씩 더 등급컷이 더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등급과 3등급의 분기점이 킬러 문제를 어떻게 다루느냐. 그렇죠. 거기가 이제 딱 선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킬러 문항까지 우리가 이제 극복을 하게 되면 이제 결국 2등급대로 2컷 해서 뭐 스카이 쪽 요런데 요런 데가 2컷이죠. 대충. 수리 나형도 뭐 그렇게 달라 보이진 않아요. 네네네. 거의 비슷했네요. 작년 기준 보니까 84, 85. 2등급 때만 좀 다른데. 이게 이제 예년에 이제 2020년도나 뭐 19년도나 봤을 때는 2등급 같은 경우 이제 문과 쪽인데 그때 이제 한 80점이었었어요. 근데 80점. 이제 작년 이제 코로나 그런 사태로 인해서 좀 쉽게 이제 출제를 해가지고 이 컷이 올라간 거거든요. 올라갔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좋은 대학이라고 한다면 명문대, 서울에 있는 대학 인서울 하려면 보통 2등급 정도를 맞아야 된다. 그렇죠. 수학 2등급 정도. 그게 이제 수시 최저도 그렇고 정시도 마찬가지로 2등급 이상은 맞아야지 갈 수가 있게 되겠죠. 아마 이 방송을 보는 여러분들은 아마 수시 최저에 관심을 더 가질 것 같은데 여하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학에서 수시 최저를 어떻게 받느냐는 정말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정말 중요한 일이죠. 왜냐하면 이제 영어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으로 이제 많은 학생들이 3등급 이상 받아가지만 그렇죠. 수학은 5등급, 6등급 막 막 뜨잖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4점짜리 문제, 특히 킬러 문항에 대한 어떤 아이디어, 연습, 노력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 2등급 진입이 가능하겠네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래도 4번 문제, 4점짜리 문제를 한 반타작 이상은 해야 3등급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이게 만만치 않겠네요. 공부하는. 그렇죠. 근데 뭐 3년 동안 뭐 이제 뒤에 공부 방법에 대해서도 이제 잠깐 소개를 하겠지만, 뭐 충분히 3년 동안 뭐 꾸준히 투자하면 가능한 점수죠. 누적과 노력이 정말로 중요한 과목인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이슈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변화는 어떤 것이 있는지 내년부터 올해부터죠, 그러니까. 자, 설명해 주시죠. 일단 이제 작년 이제 좀 전에 그 3번 내용처럼 이제 가형, 나형 해서 이제 이과, 문과 이렇게 나뉘어져서 이제 수학이 치러졌었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일단 문과, 이과 그런 개념은 사라졌고요. 가형, 나형이라는 그 용어를 이제 사용하지 않고요. 이제 일단 공통 과목으로 75점 정도로 이제 배점을 해요. 그래서 그건 이제 고2 때 배우는 수일, 수투가 이제 공통으로 이제 출제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게 이제 보통 이제 3학년 때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 과목으로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25점 정도가 이제 출제가 되죠. 근데 제 예상으로는 이제 문과 계열, 이제 경영학과나 뭐 경제학과나 법학과나 이런 데를 이제 꿈꾸는 학생들은 이제 확통 쪽을 주로 선택할 걸로 보여지고요. 근데 뭐 저는 뭐 공대를 가고 싶어요. 이런 학생들은 이제 미적분이나 또는 기하에서 둘 중에 하나를 이제 선택하게 되겠죠. 애들 벌써 쥐나는 소리들. 머리 기하 나오고 미적분 나오고. 조금 쉽게 정리를 해볼까요? 제가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가, 나형. 되게 보면 문과는 나를 선택하고 이과는 가형을 선택했죠. 이제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여하튼 작년까지 여러분들 선배까지는 가 선택하거나 나를 선택했어요. 문과, 이과 혹은 전략에 따라 달라진 상황. 근데 지금은 가나형을 선택하냐 아니라 자기가 실제로 어떤 단원을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네요. 그 그렇죠. 단원이 확통, 미적, 기하 세 가지가 있다. 그럼 이건 전략적으로 선택의 폭도 넓어진 셈이고 게다가 단원에 대한 선택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전략적으로도 상당히 큰 변화가 있을 것 같네요. 그게 이제 밑에 써주신 어떤 계열에서 뭘 선택하고 어떤 게 더 유리한가 혹은 불리한가 혹은 내 입장에서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는 게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한번 짚고 나와볼까요? 일단 먼저 문과 계열은 확통을 선택할 것이다. 예상된다. 그렇죠. 대부분 뭐 90% 이상은 확통을 하겠죠. 확통을 한다. 그러니까 무난하게 문과인 학생들은 확통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다만 이제 미적분이나 기하를 선택할 텐데 머리 아까 쥐나는 소리 들렸죠. 기하는 어려운 거 선택하는 사람들도 적을 것이고 공부도 어렵겠죠. 그렇죠. 어렵고 이제 근데 이제 뭐 아주 그 최상위 학과들은 이제 기하를 선택을 해야 이제 표준 점수가 살짝 이렇게 올라가면서 최상위 학교들은 뭔가 요구사항이 다를 수도 있다. 그렇죠. 혹은 전략적으로 기하를 선택하는 게 더 좋을 수 있다. 그렇죠. 원점수라 그러셨나요? 표준 점수. 표준 점수. 표준 점수. 표준 점수가 높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똑같은 우리가 이제 뭐 국어 100점, 영어 100점, 수학 100점이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그 출제 난이도, 그 문제 난이도가 더 어려울수록 표준 점수는 더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시군요. 그래서 가령 내가 뭐 130점, 뭐 140점 뭐 이런 식으로 표준 점수가 나온다고 했을 때 가령 이제 한 문제를 우리가 틀렸다고 했을 때 가령 표준 점수가 더 높은 수학은 만점을 받았고 좀 낮은 가령 이제 영어 같은 경우에는 하나를 틀렸어요. 근데 반대로 표준 점수가 이제 낮은 영어는 만점을 받고 근데 수학은 표준 점수가 높았는데 하나를 틀렸어요. 그러면 표준 점수가 높은 쪽으로 합격이 되는 거죠. 우열이 갈리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중에 지금 원장님께서 문상공지를 보신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김민수, 전혜민, 강태일, 기영채, 주창호, 남경민, 정유라, 남윤서, 반갑다, 근영아, 근혜, 유민, 나연이, 세미, 전상민, 장채원, 중돌기. 돌기도 있네요. 중돌기 학생들. 별명인 것 같기도 하네요. 그렇죠. 보니까 실명은 아니죠. 비둘기가 한 마리 있는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중돌기 학생, 우정 학생도 있고, 황영민 학생, 실명이네요. 아무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지금 이 뜨거운 관심이 문상과 함께 우리 수학 선생님과 저희 고2 학생에 대한 관심이길 바람하지 않습니다. 자, 지금 했던 얘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표준 점수랑
어떤 과목을 선택한 얘기를 잠깐 했어요. 네. 전략적으로 결국 어려운 거를 선택할수록 뭐랄까 좀 더 유리한 부분이 있고 네. 따라서 결론 말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대학 가려면 기하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이과고 그러면 예. 뭐 이제 의대를 가야겠다. 그런 경우에는 기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아마도 최상위권 대학을 가는 전략은 좀 더 복잡하고 뭔가 좀 어떤 선택하느냐가 좀 뭐랄까 많은 변수가 생길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수학 가와 나형 있을 때랑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것 같고 오히려 더 심플해진 느낌이 듭니다. 특히 이제 공통 과목 75점 이상 나오니까 그렇죠. 25점짜리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되게 무난하게 확통하고 수학 이과 애들은 미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네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수학 인문계인데 미적하는 경우도 있을까요? 해도 되죠. 왜냐면 그 공통 출제되는 그 75점 안에 수 1과 수 2가 있는데요. 그 수 2가 이제 다항함수 쪽 이제 미분 적분을 배우게 돼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그걸 이제 기초로 해서 걔를 이제 응용을 더 하는 이제 초월함수 쪽이나 이런 걸 하는 이제 미적. 그걸 이제 선택을 해도 나는 그냥 확통 이런 거 싫어하는데 중학교 2학년 때 나 경우의 수 너무 싫었는데 이런 학생들은 오히려 이과 미적을 살짝 선택해도 수학을 워낙 좋아한다면 맞아요. 확통을 못하는 애들이 진짜 어려워하는 애들이 왜냐면 확통이라는 건 확통, 맥락이나 상황 이런 것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하튼 그런 식의 다양한 변수도 있고 선택들이 있으나 이런 것들은 또 저희 김종혁 선생님과 함께 잘 선택해 나가면 된다. 네 번째 이슈였습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 이슈 가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이슈. 수학 성적을 올리려면 첫 번째 소개해 주시죠.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수학 공부를 할 때 항상 이제 어려운 그런 그 난간에 그러니까 난간에 봉착할 때가 있어요. 그냥 책 내던지고 싶고 하기 싫고 오늘은 그만 이러고 싶을 때가 있는데 그걸 이제 이겨내야 되거든요. 근데 결국 자기 체면을 걸어야 돼요. 얘는 진짜 최고 보스몹을 잡는다라는 생각을 갖고 하나씩 조금씩 두들겨 패다 보면 결국 피가 줄어서 결국 보스를 잡을 수 있는 거죠. 보스를 잡을 수 있다. 네, 그렇죠. 그래서 계속 두들겨주고 계속 노력을 하고 그래서 이거를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어려운 문제다. 짜증난다. 이런 거보다는 내가 이 문제를 하나 풀면 결국 보스를 잡는 거고 결국 어떤 큰 아이템을 얻을 수 있다. 그런 생각으로 접근을 하는 게 좋다는 거죠. 수학 성적을 올리려면 평타가 중요하다. 조금씩 누적 데미지. 그렇죠. 네. 조금씩 괜히 크리티컬 노리고 막 한꺼번에 막 그런 거 노리지 말고 평타 꾸준히 쳐라. 꾸준히 쳐라. 그럼 몸이 쓰러진다.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고2 학생들에게 예비 고1 학생들에게 던져주실 덕담 아니면 좋은 말씀 새해도 됐고 했으니까 그런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일단 이제 아까 하나 얘기를 못하고 넘어간 게 있는데요. 수학은 매일 한 2-3시간씩 20문제씩 꾸준히 누적해서 풀어주면 우리가 이제 3년 하면 1000일이잖아요. 그럼 20 곱해주면 2만 문제예요. 2만 문제면 충분히 3등급 이상은 맞을 수가 있습니다. 2만 문제를 3년 동안 풀어야 된다. 근데 1년 놀고 또 2년 놀고 그렇게 돼서 한 번에 우리가 1년 동안에 2만 문제를 풀려면 막 60개, 70개씩 풀어야 되니까 너무 버겁겠죠. 그러니까 항상 매일매일 영어 단어 외우듯이 수학도 매일매일 꾸준히 20문제씩 해주시고 그리고 항상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이걸 해결하면 결국 내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고 그러니까 뭔가 게임이라고 생각하고 퍼즐, 퀴즈 이런 걸 푼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인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을 콕 집어서 쑥쑥 키워주시는 수학의 김종혁 선생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박수. 네. 얘들아 대학 가자. 바다가 보이는 울진에서